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하차크는 미국의 첨단 MLRS인 하이마스 발사대 486대의 구매 계약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인도는 2025년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전 한국 천무와 같은 방식으로 폴란드 엘츠사의 트럭과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하이마스 시스템이 사용하는 선별된 미사일의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하이마스가 배치되는 제16 기계화 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인접해 있기에 하이마스에서 운용되는 대한미사일 프리즘의 기술 이전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그야말로 러시아 발타함대는 폴란드 손바닥 안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폴란드형 하이마스는 옐츠 차대와 통합되어 호마르 A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폴란드형 천무 제식명이 호마르 K인지라 일각에서는 아메리카의 A, 코리아의 K를 붙인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글쎄 의도한 것인진 모르겠지만 폴란드에서는 로켓을 뜻하는 아무니치아의 A 그리고 차륜형을 의미하는 콜로비의 K를 붙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알아보긴 쉽겠네요. 한편 폴란드가 모든 계약을 이행하여 도입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670대의 K9 저주포, 300대의 K239 천무, 500대의 하이마스를 보유하게 되어 러시아가 보유 중인 포병 전력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 전 유럽 최강의 포병 부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독일은 왜 긴장하고 있냐고. 폴란드가 이처럼 포병 화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포병 체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오신트에 따르면 자포리자 오블레스트 지역에서 러시아의 부크 M3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하이마스의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었다며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좌표를 하이마스에게 전달하자 그 즉시 포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괴된 부크가 레이더 시스템까지 보유한 방공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대공 미사일보다 더 찾기 어려운 목표물을 찾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드론과 포병의 박살난 사실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인 정찰기와 MLRS의 조합은 실전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멀리 떨어져 있는 포병 부대에게 적의 정확한 위치를 전달, 정밀 포격을 요청할 수 있어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유인 관측기가 수행하던 위험한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전쟁의 신으로 불리고 있는 포병과 이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드론의 조합은 각 무기 체계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대규모 포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발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나 과연 그 많은 탄약들을 제때 보급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폴란드는 1000대의 K2 전차, 116대의 에이브람스에서 사용할 120mm 포탄, 676문의 K9 저주포와 122대의 크랩 저주포에서 사용할 155mm 포탄, 그리고 300대의 천무, 500대의 하이마스에서 사용할 다양한 구경의 로켓과 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탄약, 포탄, 로켓, 미사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낳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현재 전 세계가 포탄 및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 방산전시회 MSPO에서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회장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천무 포드에 122mm 로켓 포드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입교육대나 사격 테스트 당시에는 6발의 로켓을 탑재하는 239mm 포드 그리고 한 발 탑재가 가능한 600mm 포드의 구성으로 보여줬다면 이번 전시장에서는 122mm 로켓 20기를 탑재한 포드를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특히 로켓을 밖으로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가 이처럼 전시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나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는 기존 다연장 로켓 랑구스타에서 사용하던 122mm 로켓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그동안 개량 사업을 통해 유도 미사일화 시키려 노력하였지만 기술력과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였죠. 그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22mm 로켓 개발 및 생산과 더불어 각종 로켓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는 9월 5일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 피지젯과 천무 유도 미사일 생산 및 개발 협력에 관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72대의 추가 발사대와 10,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폴란드가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를 구매했음에도 하나와 미사일 생산 협력을 체결한 것은 하이마스에서는 122mm 로켓의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천무는 130mm 구룡을 사용해오고 있었기에 폴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과 호환이 가능하죠.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무기백화점 한국이 지닌 역량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입니다. 천무는 전세계 MLRS 중 유일하게 122, 130, 139, 230, 239, 300, 600mm의 로켓 및 미사일을 모두 사용이 가능한 발사 시스템입니다. 특히 하나는 239mm CGR-80 유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폴란드 현지의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한화 유럽법인 이부한 상무는 이번 협약으로 K239 천무 MLRS 시스템 구매에 관심이 있는 나토 및 유럽연합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목표로 향후 수출 활동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화의 로켓 시스템은 유럽 전역의
폴란드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천무의 잠재적 수출 경쟁력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 입장에서 새로운 로켓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천무에 탑재되는 239mm 유도탄의 사거리를 3배 이상으로 늘려 200km 이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공기 흡입 방식을 이용한 다연장 로켓 장사정화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그 목표는 기존 239mm 유도 로켓에 덕티드 로켓 추진기관을 장착하여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덕티드 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에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한 것으로 일반적인 로켓 대비 연소 시간이 몇 배로 길어지게 됩니다. 가스 발생기에는 특수한 밸브가 있어 가스 흐름을 조절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출력을 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추진 효율이 크게 좋아지는 것이죠. 이로써 발당 10억 원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멀리서 북한군의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 사격이 가능해져 전쟁 초기 북한의 기습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덕티드 로켓은 기술 장벽이 높고 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소수의 몇 국가만이 개발 및 실전 배치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고성능 다연장 개발 기술 무기 체계 패키지형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23년 9월부터 26년 9월까지 493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다연장 대비 사거리, 화력, 표적 타격 능력이 향상되고 원격 운영 및 통제 관리 능력을 보유한 고성능 다연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기존 카나드 조종 형태를 후방 날개 조종 형태로 변경하고 SBS 위성함법 장치 및 통합형 전자장비 그리고 축소형 탑재장비와 고온 환경 구동장치를 개발하여 유도탄의 정확도를 크게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아직 휴전 중이기에 끝없이 더 강력한 무기체계를 개발 연구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화력, 더 긴 사거리,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국이 자랑하는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여 그 자금으로 새로운 무기의 R&D를 진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 현지에 포탄 공장이 건설된다면 한국과 폴란드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기에 유사시 제2의 군비기지로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총 9천억 원을 투입해 작년 초 전력화를 시작한 120mm 자주 박격포에 사용할 포탄이 1년이 넘도록 양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격포가 인도되는 시점에 포탄도 함께 인도됐어야 했는데 현재 양산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탄 개발 업체인 풍사는 105mm, 155mm 포탄의 수출 수요가 급증해 120mm 포탄을 지금 당장 계약하기 어렵다고 전하였죠. 또한 지난 2019년에는 하나 대중공장 화재로 인해 100일이 넘도록 천무 미사일이 생산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폴란드 현지에 포탄 미사일 공장이 구축된다는 것은 한국군에게도 유사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전 세계에서 포탄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여건을 구축한 국가는 몇 되지도 않지만 또 구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선 자국의 무기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력 무기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의 포탄, 로켓, 미사일을 폴란드에서 제조가 가능하다면 이는 단순히 공동 수출 차원을 넘어 유사시 우리 군의 역량도 크게 늘려주는 것이죠.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닌 동맹 그 이상의 제2의 군비기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For the Korean side, actually, many people think that we just exporting some equipment to foreign countries, but actually they do not understand fully have been used inside of Korea. That means being used by Polish military. That means we will have buyback those weapon systems for the emergency situation inside of Korea. For the Polish people, we are providing weapon systems in an emergency situation to fill the gap. 특히 9월 17일 폴란드 북부 오르지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화력 시범이 공개되는데 이 행사에 한국 장병들이 실제로 참여하게 되어 K2 전차와 K9 저주포, 천무를 운용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K2 전차와 K9 저주포가 배치된 제16 기계화 사단은 벌써부터 한국산 무기를 앞세워 홍보하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제16 기계화 사단, 제20 여단의 K2 전차라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은 게스트로 참여하는 해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K2 전차, K9 저주포, 천무를 운용하게 되는데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나 폴란드에 거주 중이시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9월 17일 오르지스 트레이닝 센터에 가셔서 멋있는 K2, K9, 천무, 여군 누나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가고 싶다. 오늘 한 줄 평, 폴란드는 친구가 아니다. 가족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